전국이 보인다 강혜라입니다. 산모들이라면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좋은 것만 보고 듣는 태교를 많이 실천하시죠. 그런데 이런 태교의 법칙이 성인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수족관 물고기를 지켜보게 한 후 혈압 변화를 측정했더니 모든 환자들의 혈압이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물고기의 흐름을 보면서 혈액의 흐름도 원활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뇌 안에는 보는 것을 모방하는 세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좋은 거는 우리 몸에도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경남 통영에서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통영의 작은 어촌마을에서는 진귀한 공연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통영 거제를 중심으로 풍요와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인 남해안 별신굿이 재현됐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말이죠. 한량해상 국립공원의 시작, 통영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곳 미수항에서 쭉 들어가면 산호도가 나거든요. 이곳에서 10년 만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용왕님께 복 빌으신 분들 함께 하시죠. 서원나 손님네 하마하마 노고기야마 10년 만에 찾아온 구경거리, 모녀의 기도문에 한 해 소망을 담아내는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남해안 별신굿은 통영, 거제를 중심으로 바닷가 주민들이 풍어와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 제사인데요. 대부분 사라지고 단 3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수항에서 배로 50분 거리에 있는 사량도 능양마을. 소문 듣고 찾아온 외지인이 많았습니다. 이미 작은 어촌은 구판으로 들썩들썩. 능양마을 별신굿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400년 전부터 이렇게 하던 전통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0년마다 하는 큰 행사인데 2010년도에 행사를 했고 그래 이 행사를 통해서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건강 또 바다에 나가시는 분들은 또 풍어를 기원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어떤 그런 크다란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구판 대신 고깃배, 대나무 깃대를 꽂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제 선장님입니다. 선장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또 지금 대는지에 세우고 계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배 설악기 때. 예. 설악이라고 배도 이제 이 신이 있다. 예. 그런 이제. 그러면 조금 안전도 지켜주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달면 아버님 아주 잡힙니까? 거의 뭐 잡히는 아직 그런 모르겠고. 이제 뭐 옛날부터 그런 풍속이 식견에 따르니까. 선왕 깃대를 뒤로 하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회관 앞마당은 잔치 분위기. 손맛 좋기로 이름난 능양마을 부녀회들의 점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몇 인분 준비하셨어요? 300인분이요? 부녀회장님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다 도와주셔가지고요. 다가까에 돈도 많이 하는 거고. 부녀회장님 이렇게 힘드신데 더 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주민이 70여 명, 외지인이 200여 명. 마을이 크게 한턱 쏘는 날입니다. 이게 이제 10년 만인지라 또 좀 감회가 좀 다르실 것 같긴 해요. 젊었을 때는 우리 마을 인구가 한 500명 넘어 돼가지고 그때는 마을 인구가 엄청 실이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상도 한 50개 넘어 나오고 이래서 상이 개개인 집마다 나와가지고 한 50상 넘어 나왔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축제인 만큼 어르신들께는 좋은 날의 추억이 된다네요. 그때 집비만 다치는 게 맞지. 쌀 만수로 놓였는데 나가 말해놓고 들고 나올 내가 제일 고령자라.
나이 30년생인데 91인데 그러세요? 네. 옛날에 하던 시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왔어요. 뭔가 와서 놈이 갖고 마음이 있어. 예, 어머님 여기 사랑도 땅 보러 오셨어요? 땅볼 안 왔습니다. 예, 오늘 어쩐 일이세요? 오늘 여기 배신굿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경해서 한다고 아, 일부러 오신 거예요? 예, 예. 지금 저 진촌 마을에서. 400년 전통의 능양마을 별신굿은 음력 정월 초닷새부터 1박 2일 열리는데요. 전날 밤 12시 당산굿으로 시작된 굿파는 남해안 별신굿 보존회가 주관합니다. 전승자로서 이게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정말 이제 사라져가는 이 전통 문화가 그래도 이 마을을 통해서 맹맹을 유지한다는 이 자체는 너무 감동이 오고 감격스럽습니다. 다 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라도 뭐단 대목이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대목이 있지만 노래 중에도 뭐 이 소리가 늙은 사람 죽지 말고 젊은 사람 늙지 말게 이런 소리가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염원을 하는 거죠. 360날을 무수대기하고 백사여일을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운다고 합니다. 역시 기운이 다르네요. 네. 그 이왕 가신 김에 살찐 사람 살 빠져라는 대목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됩니다. 무녀의 춤사위와 함께 굿도 절정을 향해 갑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승철이 살 빠지게 하옵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도 최고. 남해안 별신굿은 토속 신앙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무녀는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오잡교, 간절한 소원을 빌어봅니다. 불에 태운 한지 따라 나쁜 기운도 훨훨 날려보내고요. 이때 대나무는 잡귀의 회방을 막아주는 신령한 나무로 여긴다고 하죠. 우리 어머니들 올 한 해도 만사형통하세요. 우리 집에 배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얕은 바다에 왕님께 고기 많이 잡히게 해주고 막 우리 집안 pen고 우리 모든 다 사람 몇민이 다 편하게 사업 잘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굿도 막바지에 다다릅니다. 주민들이 풍물패를 대동하고 포구로 나섰는데요. 신명나는 춤판이 벌어집니다. 바닷가 사람들의 중요한 소원치레, 용왕님을 만나기 위한 예식이라고 하네요. 일렬로 줄 맞춘 배들이 일터로 나갑니다. 올 한 해도 풍어와 어부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봅니다. 사량도 능양마을 별신굿은 197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멈췄습니다. 잊힐 뻔했던 전통을 2010년 복원했는데요. 그리고 10년 후 올해 열렸습니다. 푸른 바다에 펄럭이는 오색 깃발. 바다는 또 어부가 살아가는 터전이 돼주겠죠. 소리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동네 잔치. 통영 능양마을 별신굿 2030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우리 마을의 전통입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합니다. 자, 올 한해도 소원 성사시고 모두 대박 나세요.
국가중요 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된 남해안 별신굿. 지금은 대부분 사라지고 단 3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 하니까 더 귀하고 반갑습니다. 어민들의 소원도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강릉시로 갑니다. 지금 지구촌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데요. 생활 속의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강릉시의 특별한 환경 지킴이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환경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남용에서 비롯된 환경오염이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제 세계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환경 정책들이 시행되며 환경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선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나만의 방법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다른 아이디어와 감성을 담아 환경 지킴이를 자처했는데요. 이들의 활동을 만나볼까요? 강릉시 강문동에 위치한 어느 건물. 노란 빛깔의 벽면이 시선을 끄는데요. 이곳은 강문해변을 찾은 사람들에게 작은 추억을 선사하는 소품샵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자기한 기념품이 가득하고 특히 유리로 만든 소품들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문해변에서 유리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유리공예 작가 이경화라고 합니다. 감성 가득한 소품들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이것. 울퉁불퉁한 생김새에 푸르스름한 빛을 띤 유리 조각들인데요. 일명 씨글래스라고 부른답니다. 씨글래스는 바닷가에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들이 한 3, 40년 파도나 모래에 계속 쓸리고 마모가 되어서 좀 우윳빛깔을 띤 그 불투명한 유리로 아주 보드랍게 마모가 된 그 상태를 씨글래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주로 이제 이쪽 동해안 지역은 저기 끝에 고성에서부터 저기 아래 삼척까지를 다 훑었거든요. 없는 해변은 없었어요. 한참 이제 씨글래스를 모을 때는 거의 매일 해변에 가서 한 3-4시간은 항상 그 해변을 걸었었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이 작업 자체도 거의 뭐 스쿼트 자세로 수백 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저한테도 건강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한 1년여는 거의 매일 가서 이걸 모으는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다는 깨진 유리 조각을 품어 예쁜 보석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우리 지역 해변에서도 씨글래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래 속에서 초록빛이 반짝. 지금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희 나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제가 죽은 것만 봐도요. 도자기 조각도 있고 타일 조각도 있고 이런 어떤 뭐 이만큼이요. 제일 많은 건 플라스틱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우리가 예전에 어떤 바다에서 버려졌던 그런 뭐 밧줄이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이런 조각들도 굉장히 많고요.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는 날은 중국에서 건너온 그 중국어가 써 있는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결국은 이게 우리가 버렸던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다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아주 일부일 거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저 바닷속에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리공예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딱 요만큼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니 비로소 보입니다. 사람이 버린 쓰레기조차 묵묵히 자연 속으로 되돌리고 있는 지구의 움직임이요. 지금 여기 박스에 있는 요것만 봐도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강원도 모 해변에서 저희 남편하고 2명이 한 3시간 정도 만에 이 정도 양을 수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때 그 당일날 주워왔던 양에서 선별을 해서 제가 공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만 추려놓은 게 이 정도고요. 근데 우리나라 해변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색깔들은 모 소주 회사
특히나 이 동해를 기반으로 성장했었던 그 소주 회사의 그 약간 에메랄드빛 그 아쿠아 블루 계통, 그리고 초록병, 그리고 갈색 맥주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베스트 3 색상인 것 같아요. 해변에서 손수 수거해온 씨글래스는 좋은 공예 재료가 됩니다. 투명하고 맑은 유리의 성질을 이용해 액세서리나 선캐쳐를 만드는데요. 흔히 보던 소주병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다가 다시 한번 인간한테 어떤 기회를 준 거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 날카롭던 유리 조각이 30년, 40년을 바닷속에서 구르고 마모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예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부드러운 유리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결국은 인간보다는 훨씬 더 큰 자연이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이번엔 강릉시 사천면의 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공연 연습이 한창이네요.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오구대왕 인형이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춥니다. 바다로 떠난 바리대기는 어떤 공연일까요? 네, 저는 극단 마로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서우라고 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극은 인형극이에요. 네, 2009년부터 저희가 설립을 했었고요. 현재 한 10년 가까이 강릉에서 인형 전문 업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이게 이 아이가 이제 바리대기인데요. 보시다시피 색깔이 좀 이상하죠. 뭐 붉은색도 아니고 또 검은색도 아니고 또 하얀색도 아닌 약간 그 좀 애매한 색으로 태어난 아이라서 이 아이가 이제 부모한테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버려지는데, 근데 바다에 버려지면서 이 정령들이, 바다의 정령들이 이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 위로 올려 보내는데 그 간 곳이 쓰레기 섬인 거예요. 난 왜 여기 혼자 있는 걸까?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지? 아니 근데 어찌 내 아기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에그, 대왕마마, 제 뱃속을 보시지요. 제 뱃속에 플라스틱 가득 차서 도저히 바리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요. 잠깐! 신촌홍은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바닷속에 물고기를 잡아먹다 보니 플라스틱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플라스틱이 너무 꽉 차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다에 거북이 친구가 또 얘하고 친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도움으로 해서 다시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다로 떠난 바리대기는 바리대기 설화를 통해 해양오염 문제를 다룬 환경 인형극입니다. 그런데 공연에 쓰인 인형들이 조금 특이하죠. 모두 재활용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빈 페트병과 찌그러진 냄비, 버려진 배관통이 귀여운 인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단원들은 재활용 센터를 찾아 적당한 재료를 구하고 손수 인형을 만들어 환경 보호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관객들이 보시면은 이게 재활용이라는 거에 많이 놀라세요. 그것도 하나의 많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어른들한테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다녔는데 이제 저는 꼭 텀블러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뭐 이동할 때도 항상 텀블러를 갖고 다녀서 제가 뭐 커피를 직접 내려서 가져가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살 때도 그 텀블러를 내고 뭐 금액도 할인도 받고 그래서 환경도 조금이나마 오염되는 거를 방지하고자 지금 텀블러 갖고 다니는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바다로 간 바리대기 공연을 하고 나면요, 굉장히 좀 뿌듯하다, 이런 느낌을 들어요. 근데 이렇게 환경극이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곳과는 달리 조금은 책임감도 있고요. 또 조금은 또 그 어떤 의무감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나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귀찮고 번거로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동안 자연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큰 힘. 환경보호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데 인형극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글을 쓰는 바다가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메시지라는 말 참 공감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환경보호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평창으로 떠납니다. 강원도 평창하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곳인데요. 최근에는 무형문화도시로도 선정돼 또 한 번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평창의 무형문화유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강원도에서도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간직한 평창. 하지만 자연 환경뿐 아니라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해가는 것으로도 최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평창의 무형문화유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평창의 겨울은 더더욱 춥잖아요. 하지만 평창은요 뜨끈뜨끈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평창이요 무형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분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평창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저와 함께 하시죠. 평창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 첫 번째 바로 이 둔전평 농악입니다. 둔전평 농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민분들께서 겨울이면 이곳에 모여서 농악 도구를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흥겨운 농악 한마당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농악 도구가 탄생이 되고 있다고 해요. 얼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둔전평 농악전수관에 모인 주민들. 상모와 집신 등 농악에 필요한 소품과 도구들을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아우 여기 전수관에 오니까는요 여기 어르신들이 다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우 아니 여기에 농악 도구를 직접 만든다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요거 보니까 요거 상호 아니에요 선생님? 네, 맞아요 상모예요. 아우 이게 지금 보니까는 하나하나 이게 진짜 달인분들의 이 손으로 만들어진 진짜 수작업 메이드인 진짜 핸드메이드잖아요. 이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려면은 요 상모만 하는 데만 해도 한 이틀.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돌리게끔 완성품을 만들려면은 한 개당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려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녀봐도 아마 이 상모로 지프로 이렇게 상모를 만들어가 쓰는 데는 우리뿐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보면은 이 상모를 엄청나게 보고는 좀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고 뭐 써보기도 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담소 나누시면서 상모 만들고 집신 만들고 이렇게 농악 도구 만드시는 거 보니까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저 상모 있잖아요. 네, 저거 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어르신? 한번 해보라고. 맨드나 못 맨드나. 아 그럼 뭐부터 하면 돼요 제가? 금방 안 될 텐데 상무는. 상모가 금방 안 돼요? 그렇지. 3개 한번 꽈보라고. 3개 정도는 제가 쉽게 꼴 수 있는데 이거 많이 해봐. 해봐가지고 한번 꽈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새끼 꼬는 거? 3개 한번 꽈봐. 새끼 꼬기에 도전한 박경윤 리포터. 쏙 내밀어. 내밀어. 4년간의 리포터 경력을 살려 자신 있게 도전했건만 어째요? 이렇게 배우다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겠네. 1년. 자, 여러분 제가 한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자, 짜라라라라라라라라 거짓말이고 요만큼만 제가 했습니다. 한 15cm. 아, 근데 요거 했는데도 지금 손바닥에 불이 날 것 같아요. 하도 비볐더니. 간단한 듯하지만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농악 소품들. 정성으로 만들어진 소품들 어떤가요?
신명나는 평창 둔전평 농악이 이어집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둔전평 농악.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연주하는데요. 대리로 도린 성성 대리로 받으시오. 시민 여러분들 평상수 하옵소서. 저희 둔전평 농악은 말 그대로 남녀 여소와 구성이 되어 있으며 특징은 상모를 이제 볏짚으로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어 쓰고 있고 또한 가락이 경쾌하고 신이 나는 가락을 치고 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사랑군놀이, 농사풀이 등으로 진행되며 빠른 가락이 특징인 평창 둔전평 농악. 또 다채로운 볼거리로 흥을 더하는데요. 상모를 쓰고 일제히 상모를 돌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월장사입니다. 평창의 무형문화재, 이번에는요 사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도 무형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나요? 예, 월장사는 뒤에 보이는 월장사 국보인 월장사 팔각국중석탑 국보 48호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탑을 도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 하면 탑돌이 의식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된 평창 월장사 탑돌이. 지난 1977년부터 재현되어 왔고 2017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었습니다. 탑돌이는 사람들이 탑 주위에 모여 각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원하며 탑 주변을 도는 의식인데요. 우리나라 불교 사찰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월장사 탑돌이가 선정, 보존되고 있습니다. 굳이 절에서 한다고 해서 불교 행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여기 와서 소원을 빌고 각자 희망하는 것들을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비는 행사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오던 민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평창의 또 다른 무형문화유산인 황병산 산양놀이를 만나보기 위해 황병산 산양놀이 체험관을 찾았는데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사냥에서 쓰이는 다양한 도구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황병산 산양 민속놀이, 어떤 무형문화재인가요? 이제 멧돼지를 사냥하는 도구, 제작, 설피, 주루먹, 썰매, 창 뭐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그 멧돼지를 사냥해서 지역에 와서 이제 선앙당 제사도 지내고 한 해 이제 1년 풍년 농사도 기원하고 그러한 이제 수련 문화가 되겠습니다. 평창의 황병산 산양 민속놀이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정말 실감나는 멧돼지 사냥 장면인데요. 황병산 산양놀이를 더욱 실감나게 해주는 사냥 소품들. 설피부터 썰매, 창 등 사냥 도구들을 바로 이곳에서 직접 제작한다고 합니다. 괜찮이 나왔네. 황병산 산양놀이 보존을 위해서 이걸 꼭 만들고 해야만 되는 이유가 나중에도 사냥 갈 때 써먹어야지, 또 등산 갈 때 써야지, 또 우리가 이게 신고 또 공연을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지역 민속 발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죠. 황병산 산양놀이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평창의 겨울 축제장에서는 황병산 산양놀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윤 리포터도 직접 살피를 신고 산양놀이 체험에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산양놀이를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창이요! 재창이요!
평창군은 4개 종목의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읍면의 미속보존회를 중심으로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무형유산 도시 사업으로 평창의 무형유산을 정리 기록하고 지역축제 연계 기획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평창군의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보호 발전시키고 다양한 매체로 문화유산을 대중에게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이자 평창의 자랑이기도 한 평창 무형문화유산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 속에 평창의 무형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전승되길 기대해봅니다. 평창을 대표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의 무형문화재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보존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쾌한 가락으로 신명을 부르는 둔전평 농악을 비롯해서 월정사 탑돌이 그리고 황병산 산양민속놀이까지 평창의 무형문화유산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무형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마음과 몸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다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잠시 중단하는 걸 뜻하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함께 연결되고 소통하려는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건 차가운 디지털 기기가 아닌 사람 사이의 온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휴식이 될 수 있는데요. 주말과 휴일 좋은 분들과 행복한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